안녕하세요. 기업가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주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저희 비전꿈대학 TV는 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의 인생 성공을 돕는 석세스 전문 채널입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기업의 성공을 도와주는 시스템 경영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제가 쓴 책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컨설팅과 많은 기업 CEO들 상담을 통해서 얻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CEO 시스템 경영 실천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그런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CEO들이 동참하셔서 정말 체계적인 경영, 정석 경영을 통해서 우리 회사를 좋은 기업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는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스템 경영, 정석 경영 특강 14번째 시간입니다. 시스템 경영진흥원의 이 전자결제 시스템의 특징, 이 부분은 제가 시스템 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쓰고 또 이걸 솔루션으로 개발해서 기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시스템인데, 이 안에 시스템 경영 솔루션 안에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결제 시스템은 그룹여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하나의 조그만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반 그런 전자결제 시스템하고 제가 직접 만든 전자결제 시스템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 기능 자체, 또 출발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점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스템경영진흥원의 어떤 전자결제 시스템 어떤 점이 다른가? 우선 일반론 측면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한 그런 필요성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거의 많은 기업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기업들에서는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프라인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하는 기업의 CEO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흔히 하시는 얘기는 뭔가 결제를 하면서 얼굴도 보면서 질문도 하고 하면서 뭔가 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 경우에 따라서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많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전자 결제를 결제를 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온라인 시스템 이런 부분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뭔가 전자 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자 결제를 하면서도 뭔가 질문을 올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해서 올리라고 하는 것을 멘트 달아서 또 반려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이 이제 그런 안에서 이 온라인 시스템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이제 활용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전자결제 시스템은 정말 장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 가서 출장을 자주 다니는 CEO, 또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CEO, 또 사업장이, 공장이 따로 있고 사무실이 따로 있는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또 회사 조직이 큰 경우에는 결제를 받기 위해서 대기해 있는 그런 부서장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사장님이 외출했다 들어오시면 서로 결제 받기 위해서 비서한테 사장님이 좀 들어오셨는지 확인하고 또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오자마자 달려가면 먼저 온 그런 어떤 부서장이 결제를 좀 받고 있고 그래서 또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또 그러다가 결제하다가 또 급한 일이 생기면 사장님 전화 받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외출하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홀딩해서 결제 서류 들고 왔다가 또 다음날 하고 거기서 낭비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떤 전자결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결제 이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저는 많은 기업들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도 아직 시행을 안 하는 회사도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천하는 것이 어떤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자결제 시스템 필요성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종이 문서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종이 그런 낭비도 물론 있습니다만 뭔가 서면에 의해서 뭔가 얼굴을 보면서 하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과감한 변화 혁신도 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 공간 활용도 제고 사무 공간에 뭔가 도심의 넓은 장소에 이 서류함들이 이렇게 쭉 놓여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게 전부 임대료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비용으로 다 나가는 부분들인데 그 비용을 서류함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비용의 재산의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무 공간을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도 전자결제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한 업무 처리, 스피드한 문서 검색, 이거는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한 문서를 한번 오프라인에서 찾으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 그 문서를 찾는데 온종일 찾아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또 이틀, 3일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관리할 때. 그런데 요새는 검색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바로바로 검색하면 뭐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문서도 검색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스피드합니까? 그 다음에 결제 대기 시간이 절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시공을 초월한 그런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 출장이 잦다든지 해외 출장을 하시는 CEO들 경우에도 바로바로 외국에서도 결제할 수 있고 지방에서도 바로 결제할 수 있고 요즘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서 스마트폰 가지고도 뭐 결제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를 통해서 낭비되는 그런 비용 절감 효과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전자결제 시스템은 대세고 아직도 아마 거의 한 7, 80%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천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 이제 20, 30% 아직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 차제에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결제 시스템, 이제 전자문서의 표준화, 보존 관리, 그러려고 하면 이제 뭔가 전자문서 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의 표준화라든지 보존 관리 이런 지침 또는 원칙, 규정 이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무의 표준화가 먼저 필요하겠죠. 행정서식, 문서 코드, 우리 앞쪽 그런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 프로세스화해서 그런 프로세스별로 코드를 정해서 이제 문서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업무 프로세스화의 중요한 기능 중에 전자문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업무 프로세스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문서 보존 관리죠. 보존 문서 기한 또는 형식, 보존 상태 또 수시 점검하고 또 경영 기밀 이런 보안 관리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문서가 외부에 유출되면 또 회사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 안에서도 어떤 문서가 생성되면 그 문서를 생성하는 직원은 당연히 보고 뭐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그런 직원들은 또 안에서도 직원 상호 간에도 문서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보안 이런 기능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자문서의 어떤 삭제, 폐기 이런 기준도 정해놔야 아무렇게나
이 문서를 폐기해버리거나 그러면 다음에 찾아서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문서별로 보존 연한이라든지 폐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규정으로 만드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제 일반론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이 왜 필요하고 어떤 기준 가지고 관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 전자결제 시스템 중에서 이제 저희들 시스템경영진흥원, 비정품대학 부설 시스템경영진흥원에서 만든 지식경영 시스템 경영 속에 들어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의 특징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차별에 대한 이런 요소가 뭔지를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자결제 시스템은 큰 틀에서 시스템 경영 관점에서 설계가 됐습니다. 뭔가 전략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했으면 그걸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실행했으면 반드시 피드백하고 하는 이런 플랜, 두, C를 서로 연계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과정의 결과물이죠. 이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한 그런 결과들입니다. 이게 회사에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고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런 결과물들이죠. 이런 결과물들을 체계적으로 봉급을 주는 대신에 이런 결과물들을 체계적으로 뭔가 받아서 회사 창고에 하나하나 정리해 놓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겁니다. 바로 그런 실행 과정의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제 문서 유형은 특히 시스템 경영 속에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오프라인에서 생성했던 문서를 무슨 보관하고 결제받고 하는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저희 시스템 경영 진흥원에서 만든 전자결제 시스템 속에는 여러 가지 어떤 전자결제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간 계획 실적. 한 주 한 주 단위로 뭔가 업무를 계획적으로 설계하고, 설계했으면 철저하게 실행하고 하는 전자 문서의 기본 중에 기본이 주간 계획 실적을 하나의 문서화해서 직원이 작성하면 부서장이 뭔가 결제하고 또는 그런 평가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 사장까지 위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장까지 가겠습니다만, 또 이 주간계획 실적들은 부서장에게 위임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업무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시 업무, 지시 업무에 대한 처리. 지시 업무라고 하는 것은 부서장이 직원에게 지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임원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CEO, 사장이 또 지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시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능인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제 이 지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구두로 이렇게 합니다. 이 구두를 하다 보면 그 구두 지시를 받은 사람이 뭔가 나쁜 생각이라기보다는 게으른 생각 때문에 사장님이나 부서장이 지시한 내용을 속된 표현으로 한 보름만 깔고 뭉개면 우리 사장님도 부서장님도 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악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시 업무는 저희 시스템 경영 속에 들어있는 지시 업무 처리 이런 시스템은 뭔가 지시를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해라. 구체적으로는 이러이런 어떤 방침 속에서 해라라고 하는 걸 작성해서 전달을 딱 해버리면 나머지는 지시하는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스템이 알아서 이제 지시받은 사람이 그 업무를 처리해 가는 것이 시스템 속에서 전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굳이 지시한 사항 어떻게 됐어, 언제 될 거야, 질문하고 부르고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효율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거죠. 지시사항 처리도 전자결제 문서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업무. 자가 업무는 대부분이 나중에 업무를 하고서 보고서가 됐든 품비서가 됐든 결제를 올리는 그런 것들이니까 일종의 이제 결제 문서, 협의의 전자결제 개념이 바로 자가 업무를 할 때 생산되는 모든 보고서, 품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가 업무에 해당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회의 관리를 할 때 어떤 회의를 하는데 누가 참석해야 되고 회의 때는 어떤 내용을 다룬다라고 하는 거 올려놓으면
뭔가 그 회의에 참여해야 될 대상들이 미리 그걸 보고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입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의 전자결제 시스템 틀 속에서 운영하면 사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희 시스템 경영진흥원에서 만든 전자결제 시스템의 특징 중에 모든 전자결제 문서는 평가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라고 하는 걸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를 감시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항상 업무를 하면서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노력, 의식을 하면서 일을 해라. 또 똑같은 일이다라고 하면 좀 속도 있게 업무를 작년에 했던 업무 금년에 하면 그 속도가 늘어나야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작년에 할 때나 금년에 할 때나 업무의 질도 비슷하고 속도도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건 뭔가 퇴보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스템 경영진흥원에서 만든 전자결제 시스템, 모든 전자결제 시스템에는 평가가 붙어 있습니다. 상사가 봤을 때 이 업무, 직원이 했던 업무의 질은 어떻다, 또 속도, 스피드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무슨 감시 이런 기능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 원리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자전거 앞에 앉아서 페달을 밟으면 초보자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뒤에서 누군가 이게 잡아주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페달을 밟고 이렇게 가면 놓고 그게 이제 숙달이 되면 나중에는 잡은 척 하면서 그냥 놓고 있는. 그런데 앞에 뭔가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은 뒤에서 든든하게 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능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는 이런 개념. 자, 그게 바로 전자결제 시스템의 평가 개념입니다. 무슨 감독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스스로 업무를 하면서 퀄리티 높게 스피드하게 업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은 제가 만든 또는 비전콤대학 시스템경영진흥원에서 만든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은 실행력에 어떤 실행력 증진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업무는 퀄리티, 스피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쌓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계획 실적도 그런 투비를 또는 결제를 올리면 전부 일주일 동안의 업무량을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찾아서 하는 업무를 얼마나 스피드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업무량이 적정하냐, 업무를 스스로 이렇게 찾아서 하고 있느냐, 찾아서 했으면 그걸 실질적으로 실행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간 계획 실적 달성도라고 하는 측정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시 업무나 자가 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모든 지시 업무 또 스스로 하는 자가 업무에는 항상 뒤에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스피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고효율 업무 실행이 가능하다든지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자결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자결제를 통해서 하는 그런 모든 업무가 생산성을 높이도록 고효율 업무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시스템 인재로 성장 발전할 수 있고 일 잘하는 직원의 습관이 쌓이도록 하는 이런 개념이 바로 전자결제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 시중에서 쓰는 전자결제 시스템하고는 저는 완전히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태야 전자결제로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효율화, 창의적 사고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이 전자결제 시스템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저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결제 자체보다는 숨어있는 이런 기능들이 얼마나 내포되어 있느냐,
아마 많은 기업은 오프라인에서 결제했던 걸 온라인으로 옮겨온 그런 수준일 겁니다. 저희 비정품대학 시스템경영진흥원에서 개발한 이런 시스템 경영 틀 속에서 만든 전자결제 시스템은 바로 이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전자결제 시스템 이제 활용, 이 부분은 시스템 경영 솔루션 웰비시스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강의 중에 다시 솔루션 보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 솔루션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은 따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시스템 경영 속에서 전자결제 시스템, 특히 저희 시스템경영진흥원에서 개발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특징들, 장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지식경영, 우리 회사의 지식창고라고 볼 수 있는 지식경영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